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이야기하며 역사는 권력을 지닌 이들에 의해 기록된다. 5,000년도 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역사의 서술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다. 여성들은 남성 역사가들의 서술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존재했지 역사를 증언하고 탐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역사서를 통해 여성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법과 관습이 무엇이었는지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사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나는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삶이 궁금했다.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서 호기심이 발생했다.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1931년 서울 출생으로 식민지 시기와 한국 전쟁, 군사 정권을 지나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다. 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 할머니처럼 상전벽해를 경험한 이들은 드물 것이다. 압축된 근대화 과정을 한순간에 통과해야 했고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겪어야 했다. 대체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할머니는 나를 키우며 살아오신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다. 전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가 기억난다. 할머니는 밤마다 군인이 방문을 열고 색시 있어? 라고 묻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루 아래에 숨을 자리를 마련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를 하셨다. 한 번은 군인이 강간을 하려고 쫓아와서 어느 집 대문 뒤에 숨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벌벌 떨렸던 경험을 털어놓으셨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강간당한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나는 학교에서 전쟁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서 들은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일하셨다. 아이 넷을 낳고 키우고 옷 수선 일을 하고 손주들을 차례차례 맡아서 키웠다. 할머니에게 남성들은 할머니의 삶에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할머니의 노동력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큰할아버지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으며 크게 아팠을 때에도 할머니를 위로하거나 돌봐준 남성 가족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즐겨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는 막내를 낳고 100일이 넘도록 하혈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도무지 먹을 수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매일 죽을 끓여와 할머니에게 제발 죽을 먹고 살아나라고 사정했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할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행복으로 빛났다. 본인이 고달픈 순간에 자신을 챙겨준 누군가가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염려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할머니에게 지금껏 힘이 되어준 것이다. 지금은 할머니가 더 연로해지셔서 그러실 수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서 그 아주머니의 집에 방문하셨다고 했다. 둘이 만나면 서로 반가워 어쩔 줄 모른다고 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다. 내 소설 밝은 밤을 쓸 때 삼천과 세비의 이야기로 가공하여 썼다.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게 그런 말씀하셨다. 남들이 널 괴롭힌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 너도 같은 사람 되는 거다. 나 하나만 죽이고 살면 모두가 편하다. 엄마도 할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네가 좀 참아. 어려서부터 인이 박이도록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인지 나는 일평생 갈등을 회피하고 나의 욕구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할머니 엄마가 어린 나에게 전한 그런 말들이 오랜 시간 날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기도 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왜 나를 가부장제에 복무할 시녀처럼 키운 거야? 왜? 오랜 시간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나는 그것이 할머니 엄마 나름의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그것이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을 테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남성들에게 맞서고 정상가족을 탈출하고 내 욕구를 발견하여 그것을 이루려 노력한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정해진 나이에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딱지를 씌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에서 살았고,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살았고, 아무리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억압하는 자에게 맞서봐야 이길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았고, 이혼하면 사회적인 낙인과 더불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살았고,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이해하고 추구하면 욕심 많은 여자로 비판받고 상처받는 사회에서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와 엄마가 내게 요구했던 기준들이 옳았다고 주장하거나 그분들의 기준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이 그랬다는 것이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물음 안에는 깊은 역사가 숨어 있다. 엄마는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올 이유가 나의 그리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여성으로서 겪은 많은 일들이 내가 세상에 없던 시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조차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부터 구성되었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다. 왜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쓰나요?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시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라고.